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고맙고, 오늘 특히 이 자리에 탈북민들의 일이라고 하면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으시고 정말 적극 나서주시고 하나라도 주지 못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길정우 국회의원님, 오늘 특별히 또 같이 해서 영광입니다. 우리 길정우 의원님,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스 자이델 재단 제리고 박사님까지 오셨죠? 한스 자이델 재단은 우리 탈북민들의 정착, 특히 북한의 인권, 민주화 이런 데 지대한 관심을 돌리고 또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그러한 재단입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들의 정말 좋은 곳 이렇게 생각되는 재단입니다. 이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정말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면서도 우리들의 정말 정신적 기둥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 또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수잔 솔티 선생님,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정말 우리가 못나서 우리 사회가 정말 외면하는 북한의 인권, 북한 민주화 이런 것들을 정말 직접 나서서 투쟁해 주시고 우리에게 격려를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수잔 솔티 선생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가 모두 함께하기 있게 되기까지는 우리 탈북자 단체장님들의 정말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최한 이 회의는 우리 김영일 대표가 주관해서 한 건 줄 압니다. 특히 우리 김영일 대표는 우리 탈북 대학생들의 정착과 그 다음에 사회 성공적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북한의 인권 해결을 위해서 유엔 무대까지 가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이제는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커미티, 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우리 김영일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단체장님들의 큰 노고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탈북 북한 자유주간을 총괄을 하고 추진을 전반적으로 맡아주신 우리 김성민 대표가 이거 어신지 모르겠는데 김성민 대표 이분도 항상 북한 인권, 민주화, 탈북민들의 권익, 신장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탈북 주간에 다양한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사실은 10년 전에 수잔 솔티 선생님께서 추진 안 했지만 3년 전에 김성민 대표가 이를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대한민국 내에서 이제는 북한 자유주간이 매해 정례적인 행사로 사회의 박감을 받으면서 진행되고 있기까지 이 김성민 대표의 노력이 상당히 컸다. 그리고 여기에 또 북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했던 탈북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인 또 우리 안혁 선생님, 그리고 북한의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나 자유 세상을 알려주고 북한 정권이 반이민족 대상을 알려서 북한 체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보려고 그리고 그 어려운 속에서도 투쟁으로 일관되게 살아오시는 삶을 사는 그런 분, 이 박상학 대표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서 이제는 탈북민 사회가 좀 더 성숙되고 발전되고 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사회로 탈바꿈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첫 국회의원 했을 때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탈북민들의 성공적 정착, 그거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탈북민 정착 지원 제도는 일률적이고 일반적이었습니다. n분의 1 제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보건대 탈북민의
가정, 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학생들이 있는 집안도 있고, 없는 집안도 있고, 나이 많으신 분들만 사는 집안도 있고, 젊은 분들이 사는 집안도 있고, 앞으로도 배워야 될 분들도 있지만, 배우신 분들이 사회에 기여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계층들이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구체적 상황에 맞는 지원 제도와 정책, 예산 배분을 해야만 실질적인 이 사회에서의 정착 성공이 한 단계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탈북민 정착 지원 제도, 맞춤형 제도로 가자고 간곡히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환경, 대단히 어려운 환경, 그거는 여러분들이 책임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어렵게 만든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너무도 특별해서 우리 정책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특별한 정책이 되지 않으면 결코 안 됩니다. 일반적인 정책, 남들과 형평성을 맞추는 정책, 일반적인 제도의 정책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도 어렵거니와 이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해 나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탈북민에 대한 정착 정책은 특별 정책으로 가야 된다. 제도도 특별법으로 다뤄줘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모든 공약들은 결국은 예산으로 말합니다. 말은 말대로 하고 정책은 정책대로 하는데 예산이 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도움은 별로 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어렵더라도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 그러면서도 가장 귀중한 계층, 통일에 가장 기여해야 될 계층을 키워야 한다는 인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되려면 예산을 결정적으로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증액하지 않는 정책 공명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금년에 또 싸울 겁니다. 또 싸워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북한 상황 너무 어렵죠. 세계 최빈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인권 최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군사개발합니다. 여러분, 이제 북한 미래는 여러분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맡아야 됩니다. 맡으려면 지식, 능력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당국이 아무리 지원을 해도 스스로 일어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키우겠다는 스스로의 의지를 가다듬지 않으면 도움이 결과를 낳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북한 사회 이제 통일되면 북한 사회 자기 고향 자기가 일으켜 세운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 우리 당의 정책위장도 하시고 이번에 원내대표로 나오시는 이지영 의원님 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이 우리 당이 이렇게 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